계절이 바뀔 때마다 괜히 걱정이 되는 것 있으시죠? 겨울이 오면 우리 아이가 너무 추워하진 않을까? 여름이 되면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반려견과 함께 사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사람도 계절이 바뀌면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줘야 하는 거죠. 오늘은 겨울과 여름, 이 두 계절의 반려견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케어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천천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추위가 가져오는 변화.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강아지들도 당연히 추위를 느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해요. 사람도 겨울에 몸이 움츠러들고 피곤해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줄고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운 날씨는 관절에도 영향을 줘요. 특히 나이가 많은 강아지나 관절이 약한 강아지들은 겨울이 되면 더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이 굳어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또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건조한 공기와 낮은 기온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감기처럼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모든 강아지가 추위를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강아지들은 추위에 특히 약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먼저 나이가 많은 노령견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추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소형견들도 추위를 많이 타요. 몸집이 작으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치와와나 요크셔 테리어 같은 작은 강아지들은 겨울에 더 신경 써줘야 해요. 털이 짧은 견종도 마찬가지예요. 털이 짧으면 보온이 잘 안 되니까 추위를 더 많이 느끼죠. 닥스훈트나 그레이하운드 같은 견종이 그래요. 강아지가 추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몸을 떠는 거예요. 사람도 추우면 몸을 떨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이 추우면 몸을 떨면서 체온을 올리려고 해요. 또 몸을 웅크리고 작게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귀나 꼬리를 몸에 바짝 붙이거나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으면 추워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활동량이 확 줄어드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평소보다 움직이기 싫어하거나 계속 자려고만 하거나 산책 나가는 걸 거부한다면 추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을 들거나 절뚝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눈이나 얼음 위를 걸을 때 발이 시리면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하거든요. 겨울철 케어도 복잡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건강을 잘 챙겨주면 돼요. 먼저 잠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두꺼운 담요나 방석을 깔아주시면 좋고 강아지 침대를 쓰신다면 바닥에서 조금 떨어진 것도 좋아요. 그리고 창문이나 현관 근처는 찬 바람이 들어오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당해요. 너무 덥게 하면 건조해져서 강아지 피부나 호흡기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가습기를 틀어주면 건조함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산책은 따뜻한 낮 시간에 나가는 게 좋아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산책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추운 날에는 짧게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옷을 입히는 것도 좋은데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한 옷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입고 벗기기 쉽고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옷으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산책 후에는 발을 꼭 닦아주세요. 눈이나 염화 칼슘 같은 제설제가 발에 묻으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기고 완전히 말려주는 게 좋아요. 털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이것도 오해예요. 털이 있어도 강아지들은 추위를 느껴요. 특히 털이 짧거나 소형견이라면 더 신경 써줘야 하고요. 산책을 안 나가면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해요. 추운 날씨 때문에 산책을 아예 안 나가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살이 찔 수 있어요. 적당한 운동은 겨울에도 필요하니까 너무 춥지 않은 날에는 짧게라도 나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목욕을 자주 시키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목욕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여름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위험. 여름이 되면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잖아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시원해지는 원리인데 강아지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강아지는 사람처럼 온몸에서 땀을 흘리지 못하거든요. 발바닥에 있는 땀샘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주로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면서 체온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특히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헥헥거려도 체온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더위를 훨씬 더 힘들게 느끼고 열사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열사병이라고 하면 뜨거운 여름날 밖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산책을 나갔다가 걸릴 수도 있지만 차 안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낮에 산책을 나가면 아스팔트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강아지는 맨발로 그 위를 걷는 거예요. 발바닥이 되는 건 물론이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체온도 빠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여름철 차 안 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창문을 조금 열어둬도 소용없어요. 10분만 지나도 차 안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강아지가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집 안도 안전하지 않아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갔다가 전기가 나가거나 에어컨이 꺼지면 집 안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강아지는 스스로 창문을 열거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어디든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열사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먼저 보이는 신호는 과도하게 헥헥거리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들은 원래 헥헥거리지만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헥헥거린다면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침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거나 끈적끈적해질 수 있고요. 몸을 축 늘어뜨리거나 걷는 걸 힘들어하기도 해요. 심하면 비틀거리거나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눈이 풀려 있거나 멍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잇몸색이 평소보다 붉어지거나 반대로 창백해지기도 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빠르게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고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체온을 천천히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 강아지를 돌보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편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먼저 물이에요. 여름에는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니까 물그릇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신선한 물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특히 더운 날에는 물이 금방 미지근해지니까 중간중간 갈아주는 것도 좋아요.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에어컨을 틀어주면 가장 좋지만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강아지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공기순환도 되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어요. 산책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기온이 내려갔을 때 나가는 게 좋아요. 한낮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산책 나가기 전에 바닥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5초 이상 손을 댔을 때 뜨겁게 느껴지면 강아지 발바닥에도 너무 뜨거운 거니까 산책을 미루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책 중에도 그늘진 곳에서 자주 쉬어가면서 천천히 다니는 게 좋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발바닥을 시원한 물로 닦아주면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예요. 특히 차 안에 두고 내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름철 차 안은 정말 빠르게 뜨거워져요. 잠깐이 아니라 몇 분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해요. 집 안이라도 환기가 안 되거나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곳에 있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베란다나 창가 쪽은 주의하셔야 해요. 털을 짧게 밀어주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강아지 털은 햇빛을 막아주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너무 짧게 밀면 오히려 피부가 햇빛에 직접 노출돼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털 관리가 필요하다면 수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길이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절 케어의 핵심은 결국 관찰이에요. 강아지는 말로 덥다, 춥다, 불편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주는 게 중요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는지,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컨디션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주는 게 가장 큰 보호예요. 겨울에는 저체온증, 여름에는 열사병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하지만 두 계절 모두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물과 온도, 산책 시간, 실내 환경.
이 네 가지만 신경 써도 강아지는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물그릇은 충분한지,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산책 시간은 괜찮은지, 잠자리는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물병원에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반려견을 돌보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강아지가 다 다르고 각자의 환경도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신경 써 주셔도 충분해요. 이미 여러분은 강아지를 잘 돌보고 계세요. 다만 계절이 바뀔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